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오늘부터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잘해주세요. 네.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 아침 참 뜨거운 뉴스들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골라온 건 뭔가요? 민주당 뜨거운 경선 레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말 사이 두 가지 경선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어제는 이른바 국민 면접. 예비후보 9명이 취업준비생 컨셉으로 면접관들 앞에 섰는데 저마다 내가 적격자다 이렇게 뽐냈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1등, 최문순, 이광재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더 치열해 보였던 건 토요일 밤, 이제 그제죠. 토요일 밤 첫 TV 토론이었는데요.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 쪽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네. 특히 이 후보가 최근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서 수시로 말이 바뀐다. 차제에 폐기하면 어떻겠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 후보 지지율이 올 초부터 워낙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 내에서는요. 네. 정세균,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적통 후보를 내건 단일화 결과를 잠시 후인 오전 9시에 발표하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10시에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추가 단일화 여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블라인드 국민 면접이었잖아요. 히든싱어랑 복면가왕을 섞은 방식. 예. 이거 1등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에 7일에 열리는데요. 정책 언팩쇼 발표 순서를 1, 2, 3등을 한 3명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상이 있네요. 예, 작은 거지만 상품이 있네요. 예, 순서도 결정할 수 있는 네. 건데 우여곡절 끝에 일단 열렸습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전문 면접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그거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를 비롯해 많은 후보들이 강력해 이낙연 후보 등등이 이제 반발을 했고 사퇴를 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또 본인이 고사를 했고 네. 그리고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본인이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김혜영 전 의원이 굉장히 면접관으로서 충실하게 본인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날카롭더라고요, 질문들이.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는 조국 사태에 있었을 때 총리로서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 이런 걸 물어봤고요. 정세균 후보한테는 부동산 실정이 있었는데 이거 책임이 없느냐. 그리고 김두관 후보한테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이광재 의원한테도 적통 후보 얘기하는데 도대체 민주당 적통 후보가 누구냐 아닌 사람이 있냐 지금 이런 것도 했고요. 추미애 장관 후보하고는 아예 설전해 버렸습니다. 본인의 안중근 의사 다른 사람은 일본 순사에 비유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친일 세력이냐 그러면 본인 빼놓고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설전해 버렸는데 네. 김혜영이 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왜냐면은 쓴소리를 안 했으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질문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낙연 후보가 깜짝 1위를 해가지고 깜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왜 깜짝이냐면은 예. 블라인드 면접 컨셉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예. 선입견 없이 이 등수를 매긴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1등 후보가 네네. 1등이니까 근데 이낙연 후보가 1등을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게 복면가왕 이제 MBC 프로그램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린 건데 사실 1번 후보 음성 변조하고 2번 후보 음성 변조하고 나왔는데 누가 들어도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후보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엄중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잖아요. 네.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우리 김광일 기자는. 그래요. 잠시 후에 1등을 한 이낙연 후보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좀 자세한 뒷얘기는 더 들어보기로 하고 어떤 소감 느꼈어요? 김 기자? 일단 지금 어제 면접도 그렇고 그저께 이제 TV 토론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흐름들이 좀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단일화 이슈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세균, 이광재 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주목되는 점은 요 지점이 아니라 이낙연과 정세균 요 이제 단일화 지점이 가장 주목이 되죠. 근데 통상 단일화가 이뤄지려면 지지율이 좀 밀리는 쪽에서 양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 쪽의 완주 의지가 좀 강해요. 완주 의지가. 네. 그걸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때문에 당장 단일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뭐 잠시 후에 출연을 하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은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갑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앞에 켜진 빨간불. 범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됐던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초반에 터져버린 건데요. 법정 구속이 됐죠, 장모가. 그렇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3년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에 처해졌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선 출정식을 가지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제 지지율이 한번 확 이렇게 뜨는데요. 이번엔 그 효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주말 사이에 발표된 한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일단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처가 쪽과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년 전 검찰이 이 사건 기소할 때 장모만 쏙 뺐다가 뺐던 게 의아하다는 비판이 이제 뒤따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씨 뇌물수수 의혹이나 아내 김건희 씨 사생활 문제 그리고 CBS가 최근 단독 보도한 장모 주가 조작 개입 의혹까지 윤 전 총장으로서는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일이 아니라면 연좌제 국가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큰 영향 안 줄 거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장모 수사만 그 당시 빠졌던 것은 뭔가가 입김이 뭐 쏘였기 때문 아니냐라는 시각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가족 문제가 100%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죠. 어찌됐든 뭐 이게 이제 결혼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장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선고를 받은 요양병원 불법 그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말고도 지금 그 예전에 통장 잔고 증명서를 347억 원 예치한 것처럼 사문서 위조한 혐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재판이 있고요.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검찰이 네. 다시 수사해라. 다시 수사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예, 예. 다시 수사해라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아내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런 다음에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이 전시 기획사에 엄청나게 많은 그 협찬이 들어온 건데 이게 사실상 뇌물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부인의 회사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윤 총장한테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날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죠. 게다가 공수처에서 지금 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지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 방해했다라 이런 것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이게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다 예상됐던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검증대에 올릴 것이다. 이런 재판이 줄줄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됐던 거지만 막상 그 하나하나가 까지면서 지지율에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김광일 기자. 네. 권영세 의원하고 또다시 만났죠. 네, 주말 사이에 또 윤석열 총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입당 여부를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이제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대외 네. 협력단 뭐 단장 뭐 이런 네, 걸 맡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서울 달개비라는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당이 너무 늦어져선 gon란하다. 조금 이제 빨리 입당해 달라라는 식으로 윤 전 총장에게 압박을 했어요. 그 압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터지는데 방어를 좀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빨리 들어와서 뭔가 대응해야 된다. 공동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네, 우리 같은 큰 조직에서 울타리를 좀 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이제 압박일 텐데 또 재밌는 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엇갈린 반응이 좀 감지가 됩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제 처가 의혹과 이걸 대응하는 윤 전 총장의 모습을 보고 이거 괜찮겠나 하는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건데요.
혹시 당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을 1위 후보로 유력 후보로 너무 일찍 띄웠다가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혹시나 고꾸라지면 요거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 당이 타격받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과 그렇습니다. 아니다 빨리 안으로 모셔서 우리가 공동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거군요. 네. 지켜보죠. 세 번째 갑니다. 방역에 다시 고삐를 잽니다. 7월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다소 완화된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요. 최근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방역 당국이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 수도권에선 백신 맞은 사람도 마스크 다시 써야 하고요. 네.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조처는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그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또다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진 않을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 야외에서 마스크 벗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 며칠인 거 한 5일 벗었던 건가요? 네, 7월 1일부터. 네.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2m 거리두기 하면은 원래도 벗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뭐 괜히 생색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그나마 이제 방역에 조금 방해가 될까봐 방역 당국에서 과감하게 이제 다시 철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밤 10시 이후에 공원에서 뭐 그 술 못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예. 지금 이제 과감하게 철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나흘이었으면 나흘 전에 시작을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작합니다. 인센티브 마스크 인센티브는 그대로 갑니다라고 들었던 분들은 바뀐 정책을 지금 모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너무 이게 조금 뒷북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 이제 밤에 술을 10시 공원에서 못 마시게 하는 거는 장마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확진자 이제 확산 때문에 지금 막는 건데 지금 그 내일 모레죠 수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수도권을 조정을 지금 다시 합니다. 근데 지금 확진자 숫자를 보면은 오늘자 보면은 지금 711명 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게요? 지금 이미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밤 자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집계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집계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이 81.8%입니다. 그래서 계속 80%가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수도권은 3단계예요. 1, 2, 3, 4, 3단. 그러면 맞습니다. 3단계면은 오후 10시 그리고 그러니까 밤 10시 그리고 그러니까 5인 이상 금지거든요. 어차피. 네. 그 새로운 거 적용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용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김구아 기자 덧붙일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밤 10시 이후에 서울에 그 제가 한강까지는 안 가봤지만 여기 뭐 연남동 홍대 입구역만 가도 사실 그 앞에서 많은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다닥다닥 앉아갖고 캔맥주 마시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왜 안 잡나, 왜 이제 제재하지 않나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고삐를 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꼭 뭐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수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